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죠. 소유권에 관한 마지막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올 5월달이거든요. 2020년 5월달에 판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범위를 정했고 그 부분은 반드시 나올 테니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부합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죠. 10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28의 기출문제예요.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권원에 의한 것이니까 부합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일 테니까 기억은 맞는 지문이겠죠. 옳은 걸 찾습니다. 기억은 맞네요. 네, 한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죠. 자,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니은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죠.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1번입니다. 자, 증축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이죠.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봐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건물의 임차인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번 하나가 X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네요. 11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산과 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다만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기 때문에 1번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구별이 있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속한다. 맞죠. 주종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가공물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권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이 동산의 소유권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도 소멸해야 되니까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갖고요.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죠. 또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냥 손해보고 마느냐? 아닙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5번,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맞는 질문이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가 되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부합물에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돼요. 조심할 것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미등기든 고려하지 않고요. 또 그것이 경매 과정에서 그 가치가 목적물로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부합된 중축 부분이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경락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X가 됩니다. 그죠? X가 되고 답은 아니네. 그죠? 이런 걸 찾으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나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고 나무를 심은 사람 소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어요. 이것이 권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를 따른다면 임차인이 직접 심은 것은 권원에 의하여 심은 것이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심은 나무는 권원에 의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매수인이 제3자의 두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했어요. 그러면 이 자재가 뭐 시멘트든 뭐 철근이든 부합하겠죠. 부합하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갖고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은 선임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매도인은 이 물건 자재를 사간 이 매수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문제지 그 자재로 건물을 지급한 신축한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0점 문제죠. 자, 우리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가격과 상관이 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죠. 그럼 이 사람은 권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다면 권원에 따라서 그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공차에 사용했다면 이 시멘트는 건축자재는 부합하겠죠. 따라서 건물의 신축자인 제3자 소유가 되고요. 보상은 매도인이 누구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봤잖아요. 따라서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죠. 악이든 선이든 간에 시멘트는 건물에 뭐 하게 됩니까? 부합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 답이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공유입니다. 14번이죠.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이건 다 실질적인 겁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냐 유효냐를 따질 때 단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이건 당연히 뭐죠? 무효인 것이니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죠. 자, 공유물의 관리, 이용 계획과 같은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요.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그 공유물을 타인에 임대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 같은 경우죠.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제3자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반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공유물의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일단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5번도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판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문제도 좀 일반화할 수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요.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혼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에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5번 지문은 원래는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많이 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2020년 5월 21일 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우리 이제 앞으로 판례를 변경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을과 같은 2분의 1이죠. 그럼 말로 하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이름이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갑이 아닌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갑도 을도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았죠. 근데 갑과 같은 공유자 중에 1인이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나 특히 과반수 미달의 공유자입니다. 과반수 미달의 공유자는
그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례 변경을 했고요. 따라서 만약에 의뢰 지분이 과반수를 넘다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2분의 1 과반수가 미달된 상태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월달 판례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어차피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가 출제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판례에 따른다면 5번을 볼게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미달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다른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3번과 5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7회 때 기출문제잖아요. 이제는 판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과 5번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5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에요 공유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X예요.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행위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인 것.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하려고 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물론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해지하기로 했다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존행위다 X가 되고 답이 아니네요.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공동소유고 공유, 합유, 종유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준공동소유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유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준공동소유고 그 중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준공유가 되겠죠.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1인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이 등기가 전부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등기가 유효라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하는 그 등기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고 2번이 다르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를 임대하는 경우 정당하죠.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임도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받게 되죠.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있단 거죠. 다시 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를 임대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는
반환 청구도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한 요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따라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법률 행위예요. 따라서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 소요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참 쉽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갑을 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A 토지 관리 방법을 청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갑의 지분은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2번. 을은 A 토지의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달라요. 그러면 뭐 가지고 분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법 항상 실체적 권리관계죠. 실체적 진실이죠. 따라서 실제 지분에 따라서 분할해야 되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 병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분에 따라 A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지분이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이 됐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 설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번. 병의 재분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따라서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싹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갑을병 사유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문제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요? 관리 방법에 대한 약정이 뭐죠? 정당했다면 그죠? 이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5분의 3이죠. 과반수를 넘었죠.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정당한 것이고 병은 정당한 임차이니까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한 병은 을의 지분에 상관한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맞는 질문인 거죠. 따라서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3번. 을이 가반수가 미달됐네요.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을의 지분은 5분의 2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이라더라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갑은 과반수 지분을 초과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틀린 질문이죠. 5번 갑의 X토지 전문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일단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니까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18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중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중의 결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것이 요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사원중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예요. 자,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을 한대요. 이거는 비법인 사단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행위는 사원증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보증하는 행위는 총무물의 관리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증 결의를 유효한다. X. 결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X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결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토지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예요. 그러면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분이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해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죠. 자, 합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 혹은 전원의 동의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건 보존행위죠. 따라서 단독으로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공유물 분할의 소요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상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의 중 한 1인이 소송 요건 흥결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 부적법하게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5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정당하죠.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 답은 1번이네요. 19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1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물론 갱신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유가 공유와 다른 점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다는 점, 또 합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다르거든요. 따라서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비범인 사단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증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했어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면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앞에 나왔던 지문이죠.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설정되어 있는 곳이고 분할 인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이 문제 답은 1번이죠. 20회 기계수 문제인데 답은 10점. 20번입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 그 등기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건 따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합유 재산에 대해서 합유자 1인에 대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전부가.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합유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마찬가지.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각자가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으니까 다른 합유자에게 흡수가 되겠죠.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 2인이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고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므로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부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5번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답은 뭐죠? 1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자기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 공유자 사이에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 별개의 땅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도 끝난 거죠. 21번 갑은 자신의 X2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며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A 부분의 면적 비례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을과 갑 지들끼리 이미 분리된 땅이죠. 이미 분할이 된 거예요. 이미 분할이 된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에 처분할 수 있죠. 왜요? 갑과 을끼리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이다. X죠.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샀잖아요. 자주점이죠. 이미 갑과 의 땅은 분리된 땅입니다.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수의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아니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수의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5번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이죠. 제3자 병에 대해서는 공유죠.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X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판례가 변경된 부분 꼭 잊지 마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갔나요? 요거죠, 그죠? 요거. 자, 요 부분 몇 번입니까? 14번 문제입니다.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5번 부분이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판례가 변경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러면 번거롭고 불편한 것 같지만 어차피 거기서 시험 문제의 답이 나올 거니까 오히려 수험생분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용익물권, 지상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